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발표된 소식입니다. CB인사이트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민간 펜테크 기업 250개를 선정했는데요. 올해 리플이 또다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핀테크 부문 내에서 선정된 기업들의 수는 결제 처리와 네트워크 부문에서 33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보험, 암호화폐 등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리플은 보시는 것처럼 결제 처리, 네트워크 부문에서 당당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핀테크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250개 안에 선정된 만큼 리플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레밋과 탭제트가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토레시 판사에게 요청한 사실 아실 겁니다. 어제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에 대해서 SEC가 토레시 판사에게 아이레밋과 탭제트에게 법정 조언자 지위를 부여해주면 안 된다는 반대 브리핑을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리플이 아이레밋과 탭제트의 법정 조언자 지위 부여 신청에 대한 SEC와 SEC의 반대를 맹비난하는 브리핑을 토레시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리플이 토레시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의 결론부터 보시면 리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SEC가 그러한 주장의 진실성을 평가할 수 없다면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SEC가 아이레밋과 탭제트를 법정 조언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자세한 내용은 어제 콘텐츠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플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SEC가 제출했던 반대 의견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SEC는 이 소송을 통해 SEC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이레밋과 탭제트가 리플 XRP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SEC는 리플이 유통했던 XRP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레밋과 탭제트의 브리핑은 이와 관련된 증거에서 벗어나므로 법정 조언자, 즉 아미쿠스 지위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야기하는 것은 SEC 너희들이 아이레밋과 탭제트가 제공하는 리플 XRP 사용에 대한 업계의 브리핑을 통해서 진실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너희 SEC가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리플의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레밋과 탭제트는 독립적인 제3자이고 이 소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아이레밋과 탭제트는 산업 참여자들이 XRP에 투자했는지, 리플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SEC의 이론이 그들의 사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들의 중요한 관점을 법원에 제공하기 위해 브리핑을 제출할 수 있는 허가를 구하는 거다. 그들은 사업 운영과 산업 관점에서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아미쿠스 브리핑이 존재하는 목적은 두 당사자의 법적인 논쟁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업계의 관점을 법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SEC는 본인들이 약식 판결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XRP 구매는 투자이고 그리고 모든 XRP 구매자는 리플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 행위라고 했었다. 그런데 만약 SEC가 그러한 주장의 진실성을 아이레밋과 탭제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평가할 수 없다면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아이레밋과 탭제트 법정 조언자 지위 부여에 대한 SEC 반대에 대한 리플의 브리핑 내용이고요. 제 언어로 다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리플의 이야기는 너희가 모든 XRP 구입은 투자라고 했고 XRP를 구입하는 행위는 모두 리플의 노력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증권이기 때문에 리플 XRP 판매가 불법이라고 소송을 걸어놓고서
왜 업계에서 리플 XRP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서 법원이 리플 XRP가 과연 공동기업을 둔 투자 개념인지, 그래서 증권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인지 돕기 위한 행위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SEC 너희가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SEC라면 이쯤 되면 리플에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토레스 판사 역시 아이레미카 탭제트의 법정 조언자 지위 요청에 대한 리플과 SEC 브리핑을 보고 있겠지만 결정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아미쿠스 브리핑, 즉 법정 조언자 지위라는 것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참고인의 자격으로 본인들의 소견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만 봐도 SEC가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액션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리플 소송에 있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매우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9월 19일에 제출된 두 당사자의 약식 판결 브리핑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정리되는 시간인데요. 특히 24일에는 각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SEC가 얼마나 더 코너에 몰릴지 사실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아미쿠스 브리핑, 법정조언자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SEC 행태를 봐도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듀얼 인베스트먼트 상품 목록에 리플 XRP를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과 함께 7개의 암호화폐 자산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바이낸스의 듀얼 인베스트먼트 오퍼링은 바이낸스에 의하면 앞으로 원하는 가격과 날짜에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동시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고금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리플 XRP 보유자가 잠재적으로 높은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0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리플 XRP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이미 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바이낸스는 지난 8월 온라인 퀴즈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XRP를 통한 보상을 발표했었고요. 리플 XRP 역시 바이낸스 디파이 스테이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카드 결제 수단으로 XRP를 추가해서 이로 인해서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가맹점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이낸스가 왜 이렇게 발빠르게 리플 XRP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리플 XRP의 유동성과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